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제 금리 발표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내년 금리 추이에 따른 이야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기반에서에 따른 기대감은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이 생활 물가 안정 기반에 따른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살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아직까지는 딱 제대로 잡혔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식도 많이 올랐죠. 금 차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인도 안 오른 건 아니죠. 올랐죠. 그러면 이 차익에 따른 물량으로 충분히 소비의 가중치를 조금 더 끄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관세에 따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대부분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26년도 때도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여전히 AI의 성장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리플레이션, 경기 물가 다시 상승, 금리 인하 걱정돼야 되어야 된다. 부채 부담,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확률은 낮아지고 장기 금리 하락 여전히 제한, 리플레이션의 트레이드가 수익률 곡선 가팔라지고 경기 민감 원자재가 강세되는 시즌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번 정도, 좀 부정적으로 보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하지 않겠냐.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도 AI가 너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크립토 쪽에 따른 돈이 잘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적인 추이를 오로지 크립토가 다 흡수를 하냐? 그건 아니죠. 이건 이제 크립토 유튜버 분들이 자꾸 왜곡을 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1순위는 여전히 AI 쪽으로 자금이 제일 많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AI 쪽에 자금 채워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스텝으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효과는 반감된다라고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유동성에 따른 비트코인이 요즘에 횡보 박스권 부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박스권 랠리에 조금 갇혀서 보기 때문에 약간 더 낮은 가격대 추이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때 여전히 이더리움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 추이가 요즘에 좀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리플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셔라. 최근에 이제 동향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하면 비트마인은 여전히 이제 이더리움을 꽤 잘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의 리저브 비중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좋은 효과, 비트마인이 월등하게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목표 추이에 대충 한 3%대를 채워줬고, NAV도 0.84를 보여주고 있고, 샤프링크가 0.87이니까 주가적 추이로 접근을 해도 좀 싼 가격은 맞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더 가격이 여기서 안정세를 보여주었는지 아닌지는 주관적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점은 이제 좀 다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의 시즌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대부분 기관이나 기관과 그리고 ETF 쪽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스테이킹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26 시즌은 스테이킹의 비중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디파이 이제 이쪽 추이가 이제 TVL이 얼마나 잘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비트마인 쪽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마인에 집중을 해보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더 T나 이런 애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분석하기 좀 귀찮고 이것저것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솔티가 있고 솔X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부분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가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싼 거는 이제 TRX가 조금 더 싸다. 수수료가 1.5고 솔티가 이제 1.85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최근에 솔라나나 이더 쪽에 따른 추이에서도 이제 스테이킹에 따른 분배금, 이자 이런 추이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떠나가는 비중이 조금은 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ETF의 자금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돌아와 줄 것이냐에 따른 분위기는 여전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최근에 XRP의 ETF 동향 추이는 그냥 원만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더나 이제 좀 비트코인이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유턴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더의 지금의 가격이 있는 추이는 뭐가 됐던 간에 평균 가격 추이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평균 가격 추이가 한 대충 요 정도 때가 되겠죠. 여기보다 살짝 더 위거나 아래이거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평균 가격 추이에서는 과거에 이런 악재에 있는 구간대에서 대부분 이 평균 가격 추이의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최악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22년도, 23년도 요 시즌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22, 23 요 정도 이 시즌에서 나오는 악재 대비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야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평균의 미디엄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낫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셀러 형님의 크게 두 번을 질렀을 때 평균 가격의 수익률 추이는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가격이 대부분 추세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박스권 부분을 대부분 잘 가격대를 잘 지켜주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켜주었고 여기도 지켜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가격 추이로 보았을 때 지금의 한 중기적인 패턴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했었을 때 그렇게 많이 잃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절한 가격대에 계속 모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최고점에서 최고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 추이가 36%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 추이가 어떻습니까? 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26% 구간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맥스가 50% 정도를 보는데 50%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0% 구간대를 좀 주었고, 못해도 한 40% 구간 정도 때부터는 모아가서 계속 적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50% 구간대를 뽑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50%면요. 볼린저 밴드를 다 먹어버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7% 쪽 대비야 84% 정도에 있는 조정이 시즌별로 마스터 플랜 시즌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도 볼뱅 기준
대비로 보았을 때도 볼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단 터치하면 상단 터치한다라고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단 터치하면 상단 터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상단 터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단 점에 대부분 멈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볼린저 밴드 추이에서도 이제 장기 차트 형태로 띄워놓고 보게 되면 하방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볼벤의 이탈의 하방성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맥스가 50이니까 그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위로 잡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장이다. 물론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MSCI에 따른 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형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숏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 역대급 비중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MSTR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죠. 숏에 따른 공매도 비중이 월등하게 많이 붙었다고. 근데 이제 이 비중적 추이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줄면서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지금은 거의 최하 가격 추이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제 충분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건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솔라나나 이더나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레버리지를 계속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불안하니까 BI2나 또는 BITX는 추천을 안 하니까 비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만 비교를 할게요. 보게 되면은 이제 배당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줍니다. 예, 비토 많이 줍니다. 원래 한 지금보다 이게 좀 반영이 늦게 나와서 그러는데요. ETF 체크에서 훨씬 더 요거 BITU는 조금 더 적게 나오긴 해도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씩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예,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걸로 순환 패턴을 돌려가지고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